창업을 제대로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다 보니까 네. 아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그냥 시작을 하자. 창업? 그래서 네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청년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짧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자기 기분대로 무슨 뭐 약간의 정보만 갖고 누가 좀 도와준다고 이래 갖고 시작했다가는 이런 통계 있어요. 네. 1년 이내에 폐업하고 문 닫는 회사가 90%래요. 창업했다가 청년 창업 중에. 아휴 참 그러면 안 돼요. 문제예요. 그죠? 그럼요. 만약 내 자식이 이제 청년이 돼서 창업을 하겠다. 어떻게 예. 하실래요? 저는 말리죠. 아유 말리죠. 왜?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디 밑에 가서 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창업해라. 근데 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공해서 얻는 교훈보다 네. 실패해서 얻는 교훈이 그게 참 교훈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 근데 아니 걱정되는 건 눈에 알지.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지, 알지.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청년 창업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네. 있어요. 오늘 초대 손님이요. 28살 된 크리스찬 청년이에요. 네. 그런데 한 22살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쵸? 너무 어려 보이는데. 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해피문데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그리고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성공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이라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대표되는 김도진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말 맞죠? 아니 지금 22살도 아니에요. 네. 좀 여고생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똑바로 앉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다음에 기업체 CEO들 많이 오셨었거든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사상 가장 어린 CEO가 오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해피문데이라는 회사가 네네.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해피문데이는 네.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이 좀 많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제 뜻을 담아서 네. 저희가 지금은 유기농 생리대를 만들고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생리대? 네. 아니 근데 유기농 생리대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회사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생리통이 심하고 네. 피부가 예민해서 이제 월경 때 불편함을 겪다가 이제 깔창 생리대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네네. 나는 예민한데 10대들도 되게 예민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생리대를 좀 순하고 좋은 생리대를 기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깔창 생리대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한 2년 전쯤 사건이죠? 네, 네. 그게 이제 한 이제 기자분이 네. 그 취재를 하시다가 네. 한국에서도 그 월경 기간에 네. 생리대를 살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는 학생이 있고 이제 소녀들 중에서는 이제 신발 깔창을 네. 생리대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기 휴지 말아서. 네, 휴지를 말아 쓰거나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예. 그리고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그런 거를 상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예.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못 나갈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보도가 되고 사실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3만 불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유기농 생리대 회사를 만들어서 물론 판매도 하지만은 네. 생리대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소녀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보통 이 기도가 그럼요. 엄청
재벌집 딸이에요? 아니 그러냐면 아니죠. 왜 없는 거 봐. 이 생리대 회사는 네.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정말 큰 대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어. 신생기업들이 감히 어떻게 손을 뻗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라고?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거고 너가 제조를 해본 적이나 있냐, 음. 뭘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까지 하냐. 네네. 그냥 기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해서 기부하고 프로젝트를 그냥 잘 마무리를 해라. 그런 조언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제가 앞으로 월경할 날도 20몇 년 더 남았고 예. 이거를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계속 해갈 수 있는 어떤 거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창업을 제대로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진짜 시작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가 단순히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힘들다고 나중에 포기를 금방 할 마음이면은 이제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제가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길이긴 한데 예.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1년간? 네, 그러면서 알아보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을 하고 뜻을 모아주는 친구들도 생기고 친구예요? 네. 네, 이제 친구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 달 후에 네. 이제 정식 서비스 시작하고 한 달 후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터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것도 2016년. 네네. 예, 예. 17년 8월. 17년 8월. 예, 예. 얼마 안 돼.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네, 작년. 네, 예. 8월 말에 이제 그 릴리안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예. 같은데 이제 유해물질 사태가 터져가지고 네, 그 한 달 이상 보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유기농 생리대를 막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네. 약간 사업이 안정화도 되고 네.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었어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네네. 생리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추산을 해서 조금씩 다른데 네.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라고 그렇게 많아요? 이제 저소득층 혹은 한부모 가정 이렇게 네. 좀 어려움에 처한데 초경을 할 나이에 네. 해당하는 친구들이 그죠. 아니 적게는 6만이고 많게는 10만의 10만까지. 소녀들이 네. 이 생리대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요? 네, 생리대를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와. 이제 그런 상황에 그래요? 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음. 해피문데이 그 회사에서 몇 명의 소녀들에게 이걸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지면은 한 네. 1,500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발성으로 기부를 해나가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네. 최근에 이제 1년 단위로 소수가 적어도 약정 기부를 하자. 네. 그러면 1년 동안 걱정 없이 네.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정을 해서 저희가 네.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도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냥 시작을 했다가 네네.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다른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도 같이 참여를 하는 곳이 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예아운 선교회라고 해서 그 사랑의 날개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생리를 기부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랑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진행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일단 그렇구나.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좀 나눌게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그 지금 제품이에요, 그죠? 네네. 해피문데이라고 아주 참 예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 네, 유기농 순면 생리대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나온 게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이제 국내 공장을 옮겨서 딱 저 모양으로 찍기 시작한 건 2017년도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24살, 5살 때부터 창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죠? 자본도 필요하고 계획도 있어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는데 가정 얘기 좀 할게요. 네. 자, 아. 모태신앙이에요?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어요?
저희가 목사님 딸로 태어나가지고 아,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없이 눈을 뜨니까 다 교회 사람들로 이렇게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죠. 네. 아니 근데 그거- 지금 그 말투가 지금 네, 조금 뭔가 말투가 뭔가 지금 100% 차 있진 않아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저 지금은 진짜 너무 감사한 저한테 일이고 네. 진짜 은혜 가운데 약간 네. 살게끔 해준 큰 어떤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가장 처음 네.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약간 이렇게 됐던 게 학교를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를 네.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일요일에 그때 디즈니 만화를 9시부터인가 10시부터 했어요 네, 방영을.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만화 드려야 영화? 돼가지고. 네. 주일날 아침에 네. 그래서 근데 월요일 가면 애들이 그 만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내가 교회를 가니까 못하는 게 생긴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아, 친구들과 대화에 끼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왜 나는 못 보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막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약간 방황해?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그랬구나. 아니 그러다가 예. 이제 그러다가 네, 네. 그래도 이제 뭔가 부모님을 봤었을 때는 음. 그래도 저렇게 약간 사시면 엄마 아빠 바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이유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어야죠. 그쵸.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중학교 1학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소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근데 그게 진짜로 처음으로 나 때문에 네. 내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중1 때? 네, 그래서 엄청 울고 이제 기도 원래 1시간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1시간 30분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날 한 4-5시간 막 무릎 기도하고 수련회 때?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가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게 원래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게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업가 꿈을 꿨어요? 이야, 네. 대단하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꿈은 뭐였어요? 그 전에? 그 전에 꿈은 제가 운동을 했어가지고 무슨 운동?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었거든요. 스케이팅? 네, 스케이팅 선수 생활.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아니 6학년. 이렇게 요리요리한데 무슨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는 완전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단하고 뭐 근육질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피겨를 해도 맞았겠어요. 네.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학 몇 년 했다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잘했어요? 나름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학교 대표 꿈나무 하고 부대표 대표. 나가고 전국 대회도 나가고. 네 전국대회도 나가고 네. 입상도 하고 이제 그 태릉 선수촌에 이제 꿈나무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갔었어요. 잘했네 그럼. 국가대표 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네 이제 훈련 받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보고? 네 어. 같이 들어가서 근데 왜 그만뒀어요? 이제 딱 가니까 이제 꿈이잖아요.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을 따는 게 예, 그래서 예. 그 언니 오빠들 만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훈련 강도와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감내해야 하는 그 삶의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만큼 이 길을 걷는 걸 원하는가에 예.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운동을 쭉 하다가 네. 운동을 딱 그만두면은 갑자기 이게 공부가 안 하던 습관이잖아요. 네. 이게 됐을래나 싶어요. 딱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동안 학원 이런 걸 많이 안 다니고 운동을 하느라 네. 좀 그 시간을 소홀했으니까 이제 네.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 이제 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도 운동을 했던 체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딱 첫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전교 1등? 천재구나.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공부도 운동하듯 열심히 하면 네네. 되는구나. 되는구나. 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요. 예, 이참 참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고3 때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약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도 있어요. 공부하다 쓰러졌어요? 네.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 그냥 네. 김도진 대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자, 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포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들어가기도 힘든데 왜 포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3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벤처에서? 네, 벤처 회사에서.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업가의 꿈을 품고 학교를 들어갔었으니까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4년을 다녀서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는데 준비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요? 학교에서 좋은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엔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퇴해라 막 주커버그 봐라 빌 게이츠 봐라 막 이러니까 또 거기 약간 혹해가지고 누가 자퇴라 그래요? 같이 일하는 회사. 오빠들이 와 어. 이제 그래서 진짜 약간 학교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자퇴서를 그냥 딱 뽑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울면서 호소를 했죠. 네. 저는 졸업장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제 인생에는. 그랬더니 한 3일을 고민해 보시다가 아빠가 기도해 보라 이러고요. 아빠가 진짜 자퇴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해주셔. 네. 엄마는? 엄마는 둘 다 미쳤다고. 사인까지 딱 받으셨는데 그 보니까 마음이 왜요? 이제 막상 갑자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퇴서 딱 손에 딱 쥐어지니까. 왜냐면 제가 약간 목표 지향적이어가지고 자퇴를 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장애물을 일단 막 약간 뚫고 나가야 돼 이래서 예, 사인까지 받고 예, 나니까 예. 갑자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예, 생각이 예. 들면서 이제 그 자퇴서를 들고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시 학교를 돌아갔습니다. 아까 자퇴를 자퇴를 안 한 거예요? 했군요. 네, 자퇴를 하진 않았어요. 야 그래요.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면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사실은 서로 인재 데려가려고요 그죠? 자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계속 이제 스타트업 벤처 네. 쪽에서 일을 해오면서 네. 좀 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일찍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리대는 아니었죠. 유기농. 네,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유기농 생리대를 머리에 두고 창업은 아니었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그 생리대 파동 네, 네. 파동 전에 파동 전에 이제 깔창 생리대를 생리대를 이제 기도로 그러니까 이 해피문데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벤처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면서 벤처 망하기도 해보고 네. 이제 잘 되는 벤처에도 일을 해보면서 이게 그냥 시작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게 됐었어요. 망하는 회사에도 있어 봤어요. 네. 저는 계속 그러니까 이걸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되게 다 잘 된 줄 알아요. 다들 이 여기까지 올 때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망하는 데도 있어 봤구나. 네, 그러셨군요. 스케이트도 망했는데.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잘 된 경험보다 안 된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네. 벤처라는 거 안에서는.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때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그때 연설을 했을 때 오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날들이 삶에 많았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게 벽이라고 느껴져도 같이 힘을 모아서 밀면은 이게 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이 그런 순간들 속에 힘을 모아 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직접 썼어요? 네, 직접 썼죠.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피문데이를 그 깔창 생리대 그다음에 생리대 파동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신 어떤 길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조심스럽게. 네. 그 아이템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거를 딱 떠올리게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뭔가 해보고 싶다, 의미 있을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기농 생리대라는 아이템은 딱 잡았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내가 생리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난 일단은 아이디어만 있는 어. 거이죠. 네. 제조 그죠? 공장을 갖다가 그렇지. 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이 도와줘요? 저 공장에서?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부터 만나보고 그 생리대 총판들부터 만나보다가 이제 공장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어린애 혼자 가는 느낌이잖아요. 공장들 그쵸. 입장에선. 그래서 뭐 자본금이나 있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때 몇 살이에요? 이제 26 이제 이럴 때니까 자본금은 있냐 뭐 이런 느낌이고. 밥은 먹었니 이거죠? 네, 우리는 유기농 생리대는 안 만든다, 못 만든다. 그거 시장 점유율도 낮고 누가 사냐. 그래서 근데 뭐 큰 기업도 아닌데 팔 수 있겠냐. 그리고 재료도 없으니까 재료 뭐 알아서 구해 오든지 해라. 약간 이런 재료는 뭐예요? 이제 생리대를 만들려면 이제 각각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생리대 공장은 그걸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고 재료들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만드는 곳이. 근데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생리대를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국내 공장에서 못 만들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기농 수면 생리대를 만드는 이제 그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과 네. 같이 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국 근데 공장을 또 관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그렇죠. 이제 파동 터지고 나서 원래 얘기를 하던 국내 공장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파동 이후에.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12월 달에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원자재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예.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 생리대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기농 생리대는 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농약 순면 생리대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대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조 섬유일 수도 있고 뭐 재생 섬유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농약 제초제 없이 자란 목화를 이제 제조 과정 속에서도 염소 표백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깨끗하게. 네,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과정이 많이 축소가 돼야 되는 정말 그 순수한 걸 가지고 써야 되는 거군요. 그 아까 순면, 네네. 순면 목화 네네. 그거 구하는 게 힘들겠네. 목화 농장. 농장들이 네. 이제 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유기농이라는 또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이렇게 네. 아니 그 우리나라 국내 공장 맨 처음에는 야 우리는 유기농 생리대 못 만들어. 너희들이 재료 갖고 와도 아이 막 갖고 와 막 이러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파문이 딱 일고 나서 생리대 파문 일고 나서 그쪽에서 어서 옵쇼 막 했겠네요. 네, 같이 해보자고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연락을 하던 데들이랑 이제 다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진행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오. 근데 그 협력 업체 공장들이 네. 거기 가면 전부 만나는 사람들이 남자 아니에요? 맞아요. 다 남자분들이세요. 사장님들이? 사장님, 뭐 소장님, 뭐 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거의 다 95%가 남자분. 근데 그분들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쓰는 생리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모를 이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네. 25, 6살 된 저기 소녀지 소녀 뭐 그죠? 아가씨. 아가씨가 와서 생리대 어쩌고 그러니까 그 뭐 어린 나이가 와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한테는 안 먹혔죠 사장님한테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근데 두 가지였어요. 이렇게 무시하시던가, 약간 기여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던가. 근데 이제 제가 점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원부자재 업체들도 만나다 보면 이제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는 직접 사용자잖아요. 예. 사용자로서 느꼈던 불편함들 그런 걸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막 체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고 따져 묻기 시작하고 왜 이래요? 막 꼭 이래야만 해요? 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공장들 만나기 시작한 지 한 8, 9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랑 대화를 하실 때 조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알아 사실은. 못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근데 얼마 전에 예. 진짜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중앙벤처기업부에서 5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셨다고요. 아, 네. 오, 이게 어떤 목적으로 받게 되는 이게 지원금이에요? 뭘 잘하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 R&D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정해서 네. 주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월경 케어 서비스로 네네. 이제 배란일을 예측하고 월경 건강 정보 컨텐츠를 매칭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생리대도 중요하지만은 월경 기간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생리대 하나로 해결하는 거는 또 쉽지 않아서 네. 그 기술을 개발 열심히 해보라고 네, 정부에서. 어휴, 좋다. 정부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어휴, 우리나라 정부도 가보면 잘해 그런 거. 네. 그죠?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감사하게도. 그거 받게 됐다는 소식 듣고 어땠어요, 대표님으로서? 아 진짜 약간 즐겁기도 하고 동시에 책임감도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2년? 네, 돈 돌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못하면은 돌려줘야죠. 네 이제 그렇게 생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잘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어휴, 어깨가 무겁겠다, 그죠? 지금까지 뭐 해왔던 또 방향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아까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학생들 그 저소득층 여학생들 그러니까 소녀들 네. 생리대 하나 사는 게 두렵고 무섭고 돈이 없고 이런 저 우리 소녀들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이거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리대 기부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 책임자신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에요? 네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리대 중에 안전한 생리대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남자분인데. 네, 그래서 엄청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차분차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은 믿고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사랑의 날개 어때요? 거기는 그러니까 NGO예요? 이제 예하운 선교회에서 선교회예요? 네, 선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날개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모금을 하시고 네. 저희는 그 모금된 거 기준으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네. 추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기부하던 쪽에서 추가로 더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 이제 저희 생리대를 3개월에 한 번씩 1년 약정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1년간. 네. 그럼 가정으로 직접 갑니까? 네. 가정으로 직접 가요. 네. 자, 그래서 그 생리대를 이거 있잖아요. 네, 해피문데이 이거를 직접 받아 쓴 소녀들이 이제 1년간 생리대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장도 할 수 있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또 얼마나 또 감성적이야. 네, 편지도 그러니까. 보내오고 그래요. 네. 그 정말 받고서 좋아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제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랑도 같이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연락을 왜 저희가 왜냐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연락은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좀 부끄럽고 또 예민한 시기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케어해 주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더 연락을 자주 하는데 네. 예. 통해서 애들이 좋아하고 이제 잘 받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죠. 네. 편지 그러니까 몇 통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막 감사의 표현을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하고 그러진 못해요. 근데 또 생리 문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대를 받은 학생입니다. 마침 생리대가 떨어져서 필요했는데 해피문데이라는 회사에서 생리대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면서 소망지역 아동센터의 학생이 보내셨어요. 친필로. 요건 좀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아마 그 받으신 센터에서 이게 다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인증 사진이랑 감사하다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좀 읽어드리면 지난번 발생한 여성용품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유기농 여성용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농이라 아이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충남 천안의 하나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내셨고요. 또 해피문데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택배 도착 소리에 아동들의 관심은 온통 해피문데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포장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하네요. 예. 선정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다사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편지 받을 때 어떠세요, 대표님? 보람 있죠? 보람 있죠. 네. 팀 전체도 힘들어도 열심히 하자. 막 약간 이렇게. 네. 근데 초경 가이드북은 무슨 얘기예요? 초경 가이드북. 그 초경 가이드북도 이제 저희가 그 어려운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초반에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네. 그 월경이라는 걸 시작할 때 이제 2차 성징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 이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데 보통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 거기에도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친구들의 어떤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겠다 해서 뜻을 모아 7명의 작가분들이 같이 네. 이제 초경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참, 그 이게 저 생리대 갈 때 그걸 같이 가요? 저희가 처음에 첫 기부할 때 이제 같이 가요? 네, 초경 가이드북 같이 보내고 가이드북만 만들어서 그때 크라우드 펀딩으로 또 이거 인쇄 제작비 마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550권을 한 번에 한 번 기부를 또 따로 했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이 초경을 모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하게 그렇지. 되면 되게 놀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가정에서 자란다면 더 그렇고 또 생리대는 쓰고 나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요새 뭐 대중 뭐 화장실이라던가 이렇게 가보면 이 처리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기 막히고 그죠? 네, 큰일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교육이 제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해피문데이 어떤 회사로 성장하길 기도하세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피문데이를 통해서 이런 생리대 기부라든지 또 아니면 이걸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건강하고 해피문데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한 월경날이거든요. 그래서 더 행복한 월경날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해피문데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업이긴 하지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고 이제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과정들 속에서 저희 구성원들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이제 8명. 8명. 직원이? 네, 저 직원이라 그래요? 포함해서. 직원이라 그래요? 구성원이라 그래요? 그냥 팀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뭐 대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직함을 나누셨어요? 저랑 이제 공동 창업자 대표 뭐 개발이사 이렇게 있긴 한데 네. 막 직함을 따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담당 마케터 디자이너 뭐 개발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직 학생도 있다면서요? 네, 학생도 있습니다. 졸업아직 하지 않은 혹시 저 사무실이 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네. 빌 게이츠도 주차장 네. 저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한 회사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오늘날 우리 김대진 대표가 이제 이렇게 회사 대표 자격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딸 음.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키워줬잖아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저는 원래 이제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타입이어서 예. 네. 삶이 허망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존재적 외로움 같은 거가 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네. 책을 너무 많이 봤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들은 알잖아요. 저희의 어쨌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거를. 예, 예. 그것이 주는 큰 위로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사업을 하면서도 네.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것도 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고 예.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신앙을 알게 해준 사람 부모란 말이에요, 그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 김대진 대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살갑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자 카메라 보고 부모님한테 요새 얼마나 인사 바쁘겠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대학- 이게 자퇴한다를 때 사인해 주신 아빠. 그리고 딸이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같이 읽어주는 부모님이 있지. 세상에 몇이나 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준비됐어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대본에 절대 없었던 네. 자, 갑작스러운. 이거 보고 하면 되나요? 네. 네, 엄마 아빠 아침에도 봤는데 이렇게 또 인사하려니까 쑥스럽긴 한데 약간 키우기 좀 까다로운 딸이었을 수도 있는데 화 안 내시고 항상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 믿어주시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세요? 열린교회라고 어디? 이제 용인 흥덕 지구에 있어요. 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 이제 협동 목회하세요. 아빠 같이 동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몇 분? 2분 더 해서. 네. 아빠까지 3분 네, 네. 목사님이 네. 함께 하시는 목회.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열린 교회. 예. 왜 키우기 힘든 딸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러셨는데 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 언니 하나 있고 저 둘입니다. 둘이에요. 그래요. 언니는 그렇게 키우기 힘든 딸은 아니셨나 봐요. 언니도 키우기 힘든 딸이었죠. 아 그래요? 둘이 다른 힘인데 저희 언니는 장애가 또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언니는 케어하고 이렇게 항상 더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딸이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들어볼까 약간 네. 그런 딸이었어가지고. 네. 지금의 부모님 엄마 아빠 만나면은 엄마 아빠 뭐라 그러세요? 엄마 아빠는 신기하시고 기특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냐.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쵸.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엄마 밖에서는 좀 달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기도해 주시면서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잘 그걸 항상 겸손하게 하라고. 네. 지금까지 된 것도 다 너가 잘해서 된 거 아닌지 알지? 약간 이렇게. 오. 그거는 뭐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28살이면 사실은 이제 주위에서 뭐 이렇게 그 연애도 하고 만남도 갖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CEO 자리는 뭐 너무 바빠서 그거 포기한 건 아니죠? 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요즘 그런 삶에 약간 동역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주의 일을 해나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저도 막 쓰러질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환경 서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네. 청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년. 네, 지금은 없나 봐요. 지금 없어요. 혹시 저기 그 회사에서 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음. 저희는 근데 이제 저랑 공동 창업자라 우리 둘은 사내 연애 절대 안 된다라고. 아 남자분이에요? 아니요, 여자친구인데 네네. 이제 회사 내에서 사내 연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그 기업체를 운영할 때 진짜 동역자가 필요할 아이,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맞는다고는 하지만 서로 의기투합해서 저 의견을 서로 같이 간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인지라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때 옆에서 또 출장 다닐 때 옆에서 운전해줄 남친 박스 들어주고 그럼. 예, 뭐 이럴 사람이 그럼, 좀 그럼. 필요하지 뭐 동역자 예, 있어야죠. 자, 기도 제목 여쭐게요. 네. 제 기도 제목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제목 말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예. 네네네. 저는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랑 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예.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라는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그거 한번 해줄래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저는 진짜 딱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뭐 다른 크리스천보다 크리스천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래도 한 절이라도 닮아 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부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으니 뭐 네. 이렇게 제가 좋으니 뭐 부모님은 뭐 지금 말하면 너무 뭐예요. 예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사실은 분장실에 와서 분장하는데 5분이 안 걸렸어요. 나는 메이크업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전혀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한 상태고요. 그냥 꾸미지 않고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아이, 그리고 20대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우리는 정말 안 하면 큰일 있는 나는데.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네, 아 진짜. 자, 청년 사업가 이게 네. 이제는 기회 익숙해요? 사업가?
조금씩. 조금씩. 네. 김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저 김도진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야, 든든한데요. 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는 건 우리의 뒷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다음 세대도 똑바로 걸어올 것이고, 우리가 갈짓자로 걸어가면 아 저렇게 걷는 건가 보다라고 다음 세대도 갈짓자로 걸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김도진 대표 보면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돈, 출세 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자녀분들의 성공이 과연 그런 쪽이라면 아마 김도진 대표는 이 길을 안 갔겠죠. 그렇지. 그런데 누구인가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해피문데이 네. 그리고 또 사랑의 날개 음. 선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도 네. 좀 같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후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1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적게는 6만에서 아유, 10만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